안녕하세요. 어쩌다 라지농부입니다. 오늘도 오전에 지금 배 작업하고요. 잠깐 밥 먹고 고추나무 주변에 한번 보러 왔습니다. 자, 뭐 이제 들깨가 완전히 장악을 다 해가지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 좀 치워놓고. 음, 올라옵니다. 가지. 따니까 또 금방 올라오네요, 가지가. 아,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좀 지나면 엄청 커져요. 오늘 하늘을 보시겠어요? 어두컴컴합니다. 하늘이 어두컴컴해요. 비가 좀 올랑말랑 그러고요. 그리고 어제 지금 비가 오네요. 이제 옵니다. 안 오다가 또 갑자기 또 비가 오네요. 어제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이제 시드름 증상 때문에 그거 보다가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그 영상을 보면서 내용을 알아냈어요. 예, 그거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건데, 이제 뭐냐면, 저희 이제 과수원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고추도 동일할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올해가 좀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배 과수원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배 과수원에도 보면, 제가 이제 약을 방제를 합니다. 근데 배는 이제 저희가 뭐 이게 유기농이라든지 뭐 무방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저희 그 관행적으로 하는 화학 농약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저희는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초제로 바닥에 풀을 없애지 않고 제가 다 일일이 예초기를 메고, 그 다음에 이동식 자주식 예초기를 이용해서 이제 풀을 깎아주면서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제는 하죠. 방제는 이제 화학 농약으로 방제를 하는데, 대신에 이제 화학 농약 방제를 할 때는 이제 딱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약을 이제 받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다른 일반 농가보다 한 3분의 1 정도밖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어쨌든 간에 농약은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디에나 다 거미줄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지금 제가 요 거미줄 얘기를 좀 할 건데, 거미가 좀 있죠. 이렇게 거미가 있고, 어디나 다 거미가 있습니다. 과수원도, 배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고추밭도 지금 보면 그 거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작년에 제가 작년 재작년 이제 그 유기농 방제를 할 때 보면, 그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이렇게 막 그 거미줄이 엄청 막 이렇게 많은 정도로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다 거미줄이, 여기 고추 그 밭 있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그 고추망 사이나 이런데 주변으로 거미줄을 엄청 많이 쳐놨습니다. 여기도 지금 거미줄. 뭐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거미줄을 엄청 많이 쳐놨어요. 근데 이게 그 유기농약을 하면 유기농약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미가 죽지는 않는데 거미줄을 안 쳐요. 거미가 많이 안 칩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고추밭만 그런 게 아니라 과수원도 그래요. 배 과수원도 별로 없어요. 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많지 않아요. 방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저희 이제 그 회원 농가들 중에 농가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뭐 어떤 충이 이렇게 많이 많아가지고 4월 5월쯤인가 그때 그 화학농약을 한 3번 4번 연속으로 그냥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방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거미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단 하나도. 쭉 돌아봤는데 거미줄이 하나도 없어요. 거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과원에 거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거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 의미야 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아, 얘 또 여기다 쳐놨네. 이 부분이 분명히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응? 그러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안 친다는 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측면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충이나 벌레들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화학 농약으로 인해서 다 전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밭에. 과수원이면 과수원, 고추밭이면 고추밭. 그러면은 이제 곤충들이 없다라는 건 이제 어떤 여기가 이제 다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싹 다 없어졌으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한 종류의 곤충이 득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겠죠. 그쵸? 근데 그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농부들이 그만큼 약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정 비율의 어떤 그 이렇게 그 천적 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곤충들이 많아지면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같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려고 하는 제가 지금 이렇게 무농약, 무방제, 그러니까 무방제의 무경운 농법이라는 자체가 그 또 농부가 많이 관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가 되면서 어떤 그 상호 호환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작물도 자라고 각종 여기에 뭐 곤충이라든지 뭐 생물체들이 같이 이제 여기 이제 서식을 하는 거죠. 뭐 뱀, 도마뱀도 있고 그 다음에 개구리도 있고 거미도 있고 사마귀도 있고 뭐 나방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간에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나방이죠. 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보는 어떤 그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 실질적으로 유기 재배한 야채나 과일을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먹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처럼 이게 무방제로 하게 되면 당연히 벌레가 쏘고 먹고 그런 어떤 흠집이 있는 과일로 따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좀 유기농 무방제 뭐 친환경 이런 과일일 텐데 그런 거는 판매를 안 되잖아요. 예, 깨끗하고 이쁘고 색깔 좋고 그럼 색깔을 내기 위해서 화학 약을 치는 거예요. 약을 사과가 빨개지게 하기 위해서 약을 칩니다. 약품 처리를 해요. 빨갛게 되니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걸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화학 처리가 된 빨간 사과를 우리가 사 먹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사과나무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익으면 색깔이 빨갛던 녹색이던 그냥 따서 저희 먹어요. 그럼 이게 진짜 유기농 사과지. 그런 어떤 착색을 해서 먹는 사과가 유기농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걸 선호하지만 구매자들은 그런 걸 선호하죠. 이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유기농일 수가 없다. 물론 있어요. 깨끗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지 않죠. 저희 고추도 보면은 막 나방 먹은 거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뭐 나방 피해 본 거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나방 피해 봤죠? 지금 이것도 이거 나방 피해 봤잖아요. 요건 깨끗하지만 이거는 지금 나방 피해 안 입었어요. 근데 언제 입을지 모르죠. 노린재가 찍은 것도 있어요. 보면.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사요. 그쵸? 근데 저희는 그냥 그거 먹어요. 그죠? 그럼 이게 깨끗하다는 거는 그만큼 약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양이 많으려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예? 내가 사먹는 과일, 채소가 실제 유기농이냐, 유기농이 아니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그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다가 지금 저희 그 시드름 증상 있는 거 그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생각을 잊어버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유기농의 시작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고추에다가 약을, 땅에다가 화학 비료를, 화학 농약을 쳐서 내가 고추를 재배해서 먹을 거면 뭘라고 이걸 재배해서 먹습니까? 돈 주고 사 먹지.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상추도 그렇고, 이 들깨도 그렇고, 참깨도 그렇고. 아니, 내가 화학 농약 막 뿌려가면서 이거를 할 거면 그냥 화학 농약으로 농사 지은 거 싸게 사 먹으면 되지. 이걸 힘들게 왜 이걸 농사에 져갖고 이걸 다 잘라가지고 다 털어가지고 얘를 닦아갖고 따가지고 말리고 그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예를 들면 한다 이거예요. 텃밭을 운영을 한다. 근데 그것도 화학비료 넣고 농약 사다가 뿌리고 벌레 죽여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걸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방제라는 게 유기방제든 화학농약이든 하여간 방제는 해충만 없애는 게 아니다. 이충도 같이 없앤다. 이 부분은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내가 일단 방제를 시작하면 끝까지 케어를 해야 됩니다. 방제 시작하면 끝까지 케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의 방치잖아요. 방치. 막말로 얘기하면 방치고, 좋게 얘기해서는 관찰. 예. 관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디 좀 이상이 있어, 어디가 많이 이상한가? 근데 또 딱히 이렇게 막 시들어.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겨. 근데 뭘 하지는 않아. 그죠? 뭘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방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고작 포충기 2대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노린재는 제가 그 크레이졸 틀에 설치해 놓고, 요게 다예요. 먹으면 먹는 대로. 그 이후 상황까지는 이제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간섭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그걸 재고 있는 거죠, 저도. 예. 그래서 어떤 그 구독자분께서는 뭐 막걸리 트랩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막걸리 트랩도 작년에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계속 그 수거를 해서 걸러서 다시 또 막걸리를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충기는 딱 설치해놓고 끝. 저건 1년 내내 그냥 놔둬도 돼요. 물론 거기 나방이 너무 많으면 한번 이제 망을 한번 안에 있는 죽은 거를 이제 좀 처리해줘야겠지만, 특별하게 처리 안 해줘도 망 길이가 높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300평 정도 되면 한 4개 정도 설치하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270평 정도 되는데 지금 2개거든요. 좀 작아요, 개수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그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요 포충기는 이
이 두둑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고랑에다가 파이프 쪽에 고랑에다 설치를 해야 고랑에서 이제 다니는 길이 잘 보이니까 더 많이 포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막걸리 트랩도 좋긴 한데 막걸리 트랩도 많이 잡혀요. 잡히기는. 근데 저는 어쨌든 막걸리도 구매를 해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구매해야 되고 에탄올이나 아니면 주정도 계속 뭐 에탄올은 친환경 아니신 분들은 에탄올, 그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이신 분들은 이제 그 주정, 요건 또 별도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희석비를 만들어서 설탕 넣어가지고 이제 통에다가 담아서 계속 그 어떤 그 수집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채워 넣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조금 일을 좀 덜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놀부심보죠, 놀부심보. 놀부심보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차피 기본 시설은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점적 호수 뭐 해주고, 물 관수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추 유인근 해주고, 파이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포충기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뭐 크레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림제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드밀교란제 같은 거, 예, 그런 거 좀 몇 개 이렇게 설치해주고, 그 정도가 다다 이제 농부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있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갈수록 어떤 드밀교란제라든지 포충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상태로, 저런 거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저걸로 그냥 싸그리 다 내가 잡아 없애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무방제, 유기, 친환경, 이거는요, 제가 작물 재배하는 거에서 100% 수확을 하는 게 아니라 한 70% 정도, 한 30% 정도는 이제 그 자연에 돌려주고, 한 70% 정도 내가 수확을 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러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농은 좀 비싸다. 유기농은 비싸다. 왜 비싸냐? 이유가 있다. 무방제가 왜 더 비싸냐? 이유가 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발짝,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 저는 여기 한 발짝 넘어서 무방제를 하면서 화학 농약보다도 더 생산량을 많지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야, 지금 이게 웃기는 게 잘못되면은, 그럼 유기농이나 무방제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화학농약으로 농사 지은 것만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 저희가 이제 이 농부가 그런 걸 해내야죠. 예. 해낼 수 있게 해야겠죠. 근데 뭐 많은 면적을 할 수는 없고, 저처럼 조금씩 해서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수량이 많이 나오면 농부는 진짜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시설 다 만들어 놓고 방제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농약 사서 방제하는데 저는 방제를 안 합니다. 근데 수량은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 제가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꼽만치도 없어요. 무방제라고 해서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거지. 수량만 나온다면, 예를 들면 여기 뭐 한 주에 2근씩 나온다, 무방제로. 그러면 제가 많이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화학 농약 한 것처럼 저 똑같이 돈 받으면 돼요. 그 대신 경쟁력이 있죠, 저는. 약을 안 쳤으니까. 무방제니까.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방제를 했고, 그래 내가 방제 안 했고, 근데 가격이 똑같아. 그러면 당연히 제 물건을 사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인 거고, 그거를 조금씩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호미를 이용한, 무경운 호미를 이용한 무방제 고추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게 좀 되게 많이 지금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
고추나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개인적인, 저희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들과 저희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서로 뭐 욕하거나 서로 비난하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또 있으실 거고요. 그럼 각자 생각에 맞춰서 각자 어떤 그런 기준에 맞게 하면 됩니다. 농업이든 어업이든 뭐 수산업이든 뭐 무슨 뭐든 간에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에 맞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말을 너무 많이 했네.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지? 길어. 방울토마토가 아주 풋풋하네요. 이게.